오늘 사건은 성동구에 소재하는 아파트 경매 사건입니다. 대부분 아파트의 경우 물건 분석이 쉬워서 아파트를 낙찰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좀 더 싸게 낙찰받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야 아무나 못 덤벼들겠죠? 바로 오늘 물건이 그런 유형에 해당되는데요.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물건의 경우에는 선순위 전입자가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나 보증금에 관한 사항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대부분 입찰을 꺼려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러나 만약에 답을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낮은 가격에 단독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순위 전입자는 낙찰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힌트가 될 만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사건 자리인데요.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한신무학아파트 3동 703호입니다. 대지권은 13.31평이고요. 건물의 전용 면적은 28.57평입니다. 감정가가 12억 9천만 원 지금 돼 있는데요. 이 감정가는 22년도에 감정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낙찰가를 쓸 때는 이 점을 감안해서 정해야 됩니다. 진행 내용을 보겠습니다. 1차와 2차 때는 유찰이 되고요. 현재는 이제 3차 매각길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3월 11일입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64%인 8억 2,56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핵심인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임차인으로 보여지는 사람은 한 명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박주모 씨입니다. 그 위에 보면은 말소 기준권리일자가 2019년 1월 10일인데요. 이 박주모 씨의 전입일자는 2015년 7월 15일입니다. 따라서 이 박주모 씨가 보증금이 있는 진짜 임차인이라고 하면 낙찰자의 경우에는 매각대금 외에 보증금까지도 추가로 인수해야 되는 위험부담이 따르겠죠. 따라서 오늘 사건의 경우에는 이 박주모 씨가 임차인이냐 아니면 소위 말하면 가장 임차인이냐 이것을 가려내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사항을 보기 위해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이 사건 매각물건 명세서인데요. 그 중에서 임차인과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점유자가 박주모 씨인데요. 앞에서 본 그 임차인으로 조사된 사람입니다. 점유 부분은 703호 이 물건이죠. 정부의 출처는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내용들이 전혀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점유 권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밖에 임대차 기간이나 특히 이 보증금에 관한 사항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이 박주모 씨가 임차인인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그 아래 임차권과 관련해서 힌트가 될 만한 내용이 비고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박주모, 이 사건 채무자 안은모의 배우자임. 지금 이 경매 사건의 채무자는 안은모 씨인데요. 그 채무자의 배우자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안은모 씨가 이 아파트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박주모 씨는 임차인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은모 씨가 이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사정이 좀 달라지겠죠.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 현황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사건 등기부 내용을 정리한 자료인데요. 첫 번째 항목을 보시면은 2005년 3월 7일 날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상속으로 이전받았는데요. 소유자는 김계모 씨입니다. 구체적인 등기 원인은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들 상환의 협의를 통해서 이 물건을 김계모 씨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항목을 보면은 2019년 1월 10일 날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는데요. 현재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한국금융자산관리 대부입니다. 채권 최고액은 6억이고요. 최초의 근저당권자는 OK저축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OK저축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한국금융자산관리대부로 채권과 저당권이 양도된 것이죠. 또 그 아래 2020년 1월 30일 날 또 하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데요. 역시 근저당권자는 한국금융자산관리대부입니다. 그 밑에로도 두 건의 근저당권이 또 있고요. 2022년 8월 16일 날 한국금융자산관리대부에 의해서 경매가 지금 현재 신청된 사건입니다. 이 금융자산관리대부의 청구 금액은 이 당시 5억 2,600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인데요.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방금 등기부 현황을 봤는데요. 여기서는 현재 소유자가 김계모 씨라는 사실과 특히 이 김계모 씨가 상속을 받았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근저당권이 여러 건 설정됐다는 것 말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바로 앞에서 본 안은모 씨가 이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김계모 씨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현재 이 정리 자료만 가지고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건의 등기부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정리한 자료를 보면서 박주모 씨와 아는모 씨가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등기부가 워낙 복잡해서 중요한 사항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 보면 갑구 2번 1999년 6월 5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되는데요. 그 당시 소유자는 박효모 씨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항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갑구 3번에 보면 2005년 1월 23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되는데 등기 원인은 상속이죠. 이 당시 상속으로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한 사람은 김계모 씨인데요. 이 상속이 다름 아니라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박효모 씨가 사망하면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상속인들 간에 협의해서 김계모 씨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 귀속됐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인데요. 김계모 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그러니까 2007년 12월 6일이네요.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는데요. 채권 취득액은 2억 1,600만 원입니다. 근데 이때 채무자가 앞에서 본 박주모 씨입니다. 이 박주모 씨는 바로 선순위 전입자로서 임차인으로 일단 보여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또 한 건의 저당권이 설정되는데요. 을구 9번에 2011년 6월 10일입니다. 채권 취득액은 3억 2,400만 원이고요. 채무자 역시 박주모 씨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정리해서 본다고 하면 당시 소유자가 김계모 씨인데요. 그런데 박주모 씨가 채무자가 되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은 박주모 씨와 친족 관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자녀라고 강하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을구 10번에 보면 2011년 6월 13일 날 8번 근저당권은 말소가 됩니다. 그리고 11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을구 11번에 보면 2011년 12월 29일 날 근저당권이 하나 또 설정이 되는데요. 채권 취득액은 3억 5,100만 원입니다. 근데 이때 채무자가 안은모 씨입니다. 여러분, 안은모 씨는 박주모 씨하고 배우자 관계잖아요. 따라서 여기까지 잘라서 중간 정리를 해보면 이 김계모 씨가 소유자인데 박주모 씨가 두 건에 대해서 채무자가 되어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 아래 2011년 12월 29일 날에는 박주모 씨의 배우자인 안은모 씨가 채무자가 되어서 근저당권이 또 하나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 박주모 씨는 김계모 씨의 아들로 추정이 되고요. 안은모 씨는 며느리가 아닌가 강하게 추정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다가 을구 13번을 보면 2012년 1월 3일 날 9번 근저당권이 말소가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게 말소가 되고, 그리고 그 아래 2012년 3월 27일 날 12번 근저당권 역시 안은모 씨가 채무자였는데요. 이건 역시 말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을구 15번에 보면 2014년 9월 15일 날 전세권이 설정됐는데 이거 역시 그 다음에 6월 26일 날 말소가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이 당시에는 을구 11번 근저당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소멸이 되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다가 을구 17번에 보면 2015년 7월 14일 날 근저당권 설정이 되는데요. 국민은행이 채권자입니다. 채권 취득액은 3억 5,280만 원인데 이때는 또 채무자가 김계모 씨, 현재 소유자죠. 바로 이 김계모 씨가 채무자가 되어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박주모 씨는 그 다음날 전입을 하게 됩니다. 2015년 7월 15일 날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아무도 선수인 세입자로 볼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을구 18번에 보면 2015년 7월 15일 날 11번 근저당권이 해제가 돼서 말소가 되는데요. 바로 박주모 씨가 전입신고를 한 날입니다. 다음으로 을구 19번에 보면 2017년 7월 3일 날 근저당권 설정된 게 또 하나 되는데요. 채권 취득액은 4억 740만 원입니다. 이때 또 채무자는 박주모 씨인데요. 근데 그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바로 그 아래에 보면은 을구 20번을 보십시오. 위에 설정일과 같은 날 17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가 됩니다. 이때 이 17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채무자가 김계모 씨였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2017년 7월 3일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바로 그 위에 있는 이 김계모 씨가 채무자인 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가 되는 것이죠. 일종의 대환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박주모 씨는 김계모 씨와 친족관계, 특히 강하게 추정된 것은 아들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2017년 7월 3일 날 중소기업은행에서 박주모 씨를 채무자로 해서 지금 대출이 나갔잖아요. 이 경우 중소기업은행에서는 이 박주모 씨가 만약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이랬으면 대출이 불가능했겠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여러 건의 대출이 일어나는데요. 2019년 1월 10일 날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는데 OK 저축은행에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채권 최고액은 6억 원인데요. 이때 채무자는 박주모 씨의 배우자인 안은모 씨입니다. 그리고 이날 19번 근저당권이 말소가 됩니다. 이 19번이라는 건 이 부분이죠. 바로 이제 박주모 씨가 채무자가 되어서 중소기업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설정해준 근저당권인데 이것이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말소가 됩니다. 일종의 대환이 이루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을구 23번을 보면 추가적으로 또 OK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근저당권을 설정받게 되는데요. 채권 최고액이 2억 4천만 원입니다. 채무자는 역시 안은모 씨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여러 건의 등기가 있지만 불필요해서 제가 생략을 했는데요. 참고로 하실 것은 요 을구 21번 지금 6억짜리입니다. 요 저당권 그리고 을구 23번 이 저당권에는 BNK 캐피탈 주식회사 명의로 질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확인한 바 있지만 이 두 건의 그 근저당권은 OK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으면서 채권 매매 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BNK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질권 대출을 받고 질권을 설정해 준 것입니다. 자, 방금 임차인 현황과 등기부 현황을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매각물건 명세서상으로는 이 박주모 씨가 채무자 안은모 씨의 배우자라는 사실 말고는 다른 어떤 사실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부상의 그 대출 내역을 쭉 확인해 보니까 이 박주모 씨는 소유자인 김계모 씨와 친족관계, 그것도 부모 자식 관계로 지금 강하게 추정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박주모 씨가 채무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채무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박주모 씨와 배우자 관계에 있는 안은모 씨 역시 현재 저당권의 채무자입니다. 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은 박주모 씨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 사건의 임차인으로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임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정확하게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지만 입찰한 분들은 아무래도 약간의 두려움이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말끔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 현장 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